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임자를 제대로 뽑았을 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오늘로 정확하게 7개월 남았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은 유권자들의 관심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그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지방자치 최일선에 있는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구청장에 듣는다. 오늘 구구담 8번째 손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구청장에 듣는다 구구담. 오늘은 다 함께 행복한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5천 명을 또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발견이 돼서 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 자치구 상황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양천구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천구도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5,300여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하면 확진자 수가 적은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요즘에는 한 달 전 일평균 16명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3배 이상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역학조사라든가 또 선별 검사소의 인원들 심각하게 지금 인력 부족 현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만 해도 35명이 하던 것을 신규 공무원이 내년에 사실은 1월 달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불러서 신규 공무원인 15명을 투입을 해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리고 선별검사소도 지금 기존에 2군데 하던 것을 오늘 부랴부랴 학원이 많은 그런 목동 지역에 지금 한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상 회복을 기다리고 또 일상 회복을 준비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또 보건소까지 총력을 다해서 막아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 2년 동안 지방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주민들과의 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나요? 아무래도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어려웠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 겨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우리 양천구에 있는 구청 청사 내에 강당이 있었는데 그 강당을 온라인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랴부랴 공사를 했습니다. 4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양천 디지털 미디어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방송 스튜디오 이런 모든 공간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녹화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현장구청장실을 사실은 이제 민선 6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49회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브이로그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또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지금은 현재는 사실 뭐 일상 단계 회복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이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분들이 그 네. 희생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양천구에서는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뭐 마련하신 정책들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착한 소비 캠페인. 아, 예. 그게 사실은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사실을 식당도 그렇고 모든 데가 진짜 얼어붙어서 네. 사람들도 참 지나가지도 않고 식당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양천구에서 처음 착한 선결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단골인 곳에는 좀 미리 결제를 해놓고 그리고 또 나중에 찾아뵙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신뢰에 기반한 착한 소비죠. 또 그리고 하나 살 거를 두 개를 사서 좀 이웃과 나눠 씁시다. 뭐 이런 운동이 착한 소비 캠페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받아주시고 또 이제 언론사에서도 캠페인을 벌여주셔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었고요. 지금도 3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주문 또 배달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주문도 하고 온라인으로 배달도 하고 또 마케팅도 도와주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 만두가게 사장님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세금 내면서 정말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 매출이 20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청년들이 도움을 주고 또 그리고 청년들은 또 우리 양천구에서 실제로 예비 취업을 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자금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이 다 상생하는 그런 것이 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정책들이 좀 있었네요. 네, 네. 좀 이제는 양천구 자랑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양천구도 이제 곳곳에 네, 네. 잘 가꿔진 이제 공원들이 많아서 살고 싶은 동네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공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양천구 하면 참 공원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의 꿈은 뉴욕처럼 높은 고층 건물이 있는 곳에 센트럴 파크라는 그런 큰 공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세계적인 또 명소이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양천구에는 높은 건물 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 중심축에 있는 5대 공원이 있고 또 안양천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국회대로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호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예요. 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지상 상부도 또 큰 공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천구가 명실상부하게 공원이 있는 곳, 정원도시. 그렇지만 이 정원이 있는 곳은 그냥 공원만 있는 곳이 아니라 공원에서 힐링도 하고 또 문화활동도 하고 해서 이런 녹색복지가 또 실현이 되는 그런 곳이 양천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현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양천구는 이제 재건축 현안과도 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동 아파트를 비롯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이제 방향과 진행 사항은 또 어떤지 그리고 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양천구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예, 양천구에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2만 6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재건축을 하면 사실 5만 세대 정도로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사실 주택 공급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재건축을 굉장히 발빠르게 또 준비하고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그러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좀 노후된 곳이어서 사실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 전쟁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사실 이번 여름에도 큰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사실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개 단지가 지금 1차 안전진단이 통과됐고요. 2차 안전진단을 3군데는 지금 끝났고 그중에 나머지는 지금 2차 적정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정밀 진단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때문에 지금 좀 보류하거나 또 미루고 있거나 좀 이루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 공급을 늘리는 거 이게 주택 정책의 지금 방향이라고 하면 민간 재건축 시장도 좀 확대하고 늘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직접적으로 전화 다른 구청도 지금 현안이 있는 구청장들하고 건의도 드렸고요. 그리고 한 조금 있으면 2주 후에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발전연구원의 원장도 저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 뵈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천구 하면 스마트 시티로도 좀 꼽히는데 그간의 뭐 스마트 정책 그 성과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양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2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벌써 3년 차 되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여러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정말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이런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차 관련해서 IoT 기술을 활용한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스마트 마루라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그 스마트 마루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그리고 방역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스마트 마루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르신들 고독사라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갖춰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스마트 플러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도시하면 도시 자체가 막 구조적으로 한꺼번에 변화하는 것 이런 기는 쉽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도시 안에서 주민들의 일상에서 편의와 또 그리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특집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도 구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청장과의 온택트 진행을 맡은 김상아입니다. 구청장에 듣고 싶은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신정 6동에 사는 배진경이라고 합니다. 양천구가 최근에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양천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공원이 참 예쁘고요. 깨끗해서 좋은데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천구 최고의 명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살기 좋은 양천구 최고의 명소를 물어오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곳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사실 자랑할 게 많은데요. 양천의 5대 공원 중에서 뭐 양천공원도 리모델링하고 책쉼터도 만들고 해서 국토교통부의 대상도 받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올해 3월에 개관한 건강 힐링 문화관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전국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곳이에요. 신체적인 건강 또 마음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이어서 편백 사우나도 하고 또 그리고 편백 족욕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힐링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계남초등학교 4학년 박지은입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가수가 꿈이었고 1학년 때는 의사가 꿈이었어요. 제 고민은 꿈이 너무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또 어떤 꿈이 생길지 얼마나 자주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청자님의 꿈은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을 이루셨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양천 대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한 명승부 끝에 구 최초 여성 구청장의 기록을 세운 구청장이신데요. 구청장님의 어릴 적 꿈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뭐 히포크라테스 보면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문학소녀가 돼서 소설가로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대학교 가서 보니까 평론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학생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꿈이 바뀌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꿈을 향해서 뭔가 노력하다 보면 어떤 자리에 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민 양의 다양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저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만입니다. 입사 14년 차로 어느덧 후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후배들은 MZ세대라고 해서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일도 참 잘하는데요. 간혹 세대 차이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근이나 회식 문화에 대해서 선배님들과의 의견 차이가 좀 크다 보니 중간에서 제가 참 난감한데요. 조직 내에서의 세대 갈등과 문화 차이, 풀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을까요? 총장님, 알려주세요. 네, 올해 화두가 됐던 MZ세대의 가치관. 기성세대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죠.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구청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팀장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급, 8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요즘 그 MZ세대도 그런다면서요. 꼰대는 싫지만 멘토는 좋다고. 그래서 멘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양천구에서는 생각마당 포럼이라 그래서 출근하기 1시간을 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또 시대의 흐름을 좀 읽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방자치부와의 30년, 구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과의 온택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구구담에서 하는 공식 질문인데요. 나를 바꾼 한마디가 있다면 구청장님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또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한 분이 좋은 친구하고 함께 가는 거, 그분이 상을 받았답니다. 네, 결국은 어디를 가든 또 앞으로 미래에 가는데 나 혼자만이 또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 친척보다 나은 이웃과 친구가 있는 곳,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양천구의 따뜻한 동행,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함께한 구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